마켓무버입니다. 국내 증시의 지지부진한 연말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통신 업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과 KT의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에도 편입이 되면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연초 이후로 KT의 주가는 누적 수익률 30%를 달성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10% 가까이 밀려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률입니다. 이 밖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12%와 7%대의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통신업체 3사가 제시하고 있는 밸류업 계획에도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2026년까지 자기 자본이익률 ROE를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요. KT도 2028년까지 9에서 10% 수준의 ROE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8에서 10%대의 ROE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리밸런싱으로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변화가 좀 있었죠. 지난 20일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KT와 SK텔레콤이 신규 편입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연초와 연말에는 통신주에 계속해서 주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신사들의 3사의 배당 정책에도 좀 변화가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볼 만한 사안인데요. 지난해부터 당국이 깜깜이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당 후 투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통신사의 배당 기준일도 기존의 12월에서 2월 말에서 3월 초로 변경이 모두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에 수급 이탈 가능성을 줄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트럼프 2기 집권이 시작됐는데 이 점 역시 통신업종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월에 트럼프 재취임과 함께 통신사 망패권이 강화되고 네트워크 서비스 투자가 촉진되면서 신규 물량이 통신주와 통신 장비 쪽으로 유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AI 신사업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 역시 통신업종의 주가 리레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동안 코스피와 거의 연동하듯 움직였던 통신업종 지수가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독자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초에도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통신주와 통신 장비주를 시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인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를 만난 신세계 정용진 회장. 관련주가 오늘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관련주들이 일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와 만났다 혹은 만날 수 있다. 취임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좀 이슈들이 나오면서 지난 일기 때 또 초청을 받았던 인물들 그리고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취임식 관련주라고 저희가 좀 테마 이름 붙여봤고요. 취임식 관련주 혹은 정책주 두 가지 중에서 좀 선택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책주는 최근 시장에서는 조선 쪽 빼놓고는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내년이 되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정책주를 준비해야 된다 혹은 단기적으로라도 취임식 관련주 잘 봐야 된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저는 지금 트럼프 이제 당선인의 행보를 봤을 때 꼭 사야 되는 정책주가 있거든요. 네.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 대답은 정책주입니다. 꼭 사야 되는 정책주가 있다. 어떤 정책주일지 너무 궁금한데 조금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두 섹터가 다 좋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일단 먼저 인맥주가 아니고 뭐죠? 취임식 관련주, 뭐 인맥주이기도 합니다. 취임식 관련주, 네, 취임식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정용진 회장이 이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그 장남 네. 주니어 트럼프를 만났다 요 소식 때문에 올랐던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맥주죠. 그렇다면 정책주
네. 어떤 정책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플로 쭉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LNG 관련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왜 살펴봐야 되냐면 일단 트럼프 당선이 이제 미국 LNG 수출 제한을 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네. 이게 왜 수출 제한이 걸렸냐면 바이든 정부 때 이 LNG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라고 그래갖고 수출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게 제한을 걸었어요. 근데 뭐 멀리 안 나가고 그 워렌 버핏 얘기를 좀 해보면 워렌 버핏이 작년에 그 코브 포인트라고 그 LNG 산업을 이제 좋게 보면서 LNG 터미널 자체를 그냥 인수를 해버렸어요. LNG 관련주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33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LNG를 봐야 되냐? 저는 LNG 관련주들 중에 뭐 조선이나 이런 게 아니면 이제 피팅 업체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뭐 성광밴드나 태광이나 이런 기업들 약간 뭐 느리지만 꾸준히 가고 지금 시장 대비해서 정말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왜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좀 약간 정리를 해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LNG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 카타르, 호주인데 미국이 28년도까지 지금 현재 이제 LNG 터미널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수출 터미널이죠. 액화 플랜트가 들어가 있는 그거를 2배로 늘리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지금부터 2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LNG 터미널 자체가 약 한 100개가 좀 더 되는데 그것보다 이제 앞으로 한 2030년도까지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죠. 근데 조선업을 예를 들면 사실 수주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좀 약간 제한적이죠. 만드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이 피팅 업체들, 태광 같은 피팅 업체들 보면 이게 그냥 우리나라 조선사들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EPC라고 해서 뭐 설계하고 뭐 시공까지 다 해주는 게 이제 글로벌 EPC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관련돼서 전 태광이 뭐 앞으로 이제 미국의 그 LNG, 미국의 지금 LNG 관련주들 중에 킨덤 오건이라는 종목이 1년 동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진짜 안 쉬고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 킨덤 오건만 보더라도 인프라 관련 LNG 인프라 관련 기업이거든요. 파이프를 까는. 그래서 이 피팅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지 마시고 조선주를 너무 보지 마시고 조선주는 이 매출이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상황상. 그래서 이 피팅 기업들은 제가 앞으로 봤을 때 이 현대일렉트릭 작년에 한 초여론 정도 느낌이거든요. 주가 차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뭐 그 전력기기 변압기 쪽은 AI가 좀 붙긴 했습니다만은 이 피팅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쇼티지에 그 직면에 있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강조하죠. 니네 관세 피하려면 우리 LNG 무조건 사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LNG 사업을 올해 뭐 다 지나갔죠. 내년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태광 네. 이렇게 끝내시네요. 그러면은 주가 흐름은 지금 괜찮나요? 왜냐하면은 이게 네, 보니까는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온 감은 있어요. 14,000원에서 17,000원대, 오늘은 18,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기관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추가해서 정말 지금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는 사업인데 성광밴드가 지금 사실 주가는 더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성광밴드 지금 10년 전 주가도 아직 못 왔습니다. 조금 지금 슬프네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윗방향을 좀 약간 산업만 생각해 본다라고 물론 주가는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산업만 보면은 업황만 보면은 지금 이제 스타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책주가 사실 내년에 이제 주인공을 찾자면은 트럼프 2기 정책주 중에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가운데서 또 연말 되니까 이제 조선 쪽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 가운데서 또 LNG 쪽 가지고 오셨습니다. 태광 오늘 만나봤고요. 앞으로 주가 흐름 여러분들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인맥주, 취임식 참석 관련주 혹은 트럼프 당선자와 만날 수 있는 인맥 관련주.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것들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제 SNS를 통해서 트럼프 주니어의 만남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바로 20날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이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나서 이제 정치랑 경제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좀 토론을 나눴고, 또 그날 머스크와도 따로 회동을 하면서 이 X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좀 공유를 하고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대화를 했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어떤 데서 상당히 협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사실 네. 이제 이 정책주 그리고 인맥주가 가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협업할 수 있을까라고 상상력을 동원을 해봤을 때 크게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예, 저도 크게 떠오르는 건 없는데 그나마 좀 IT 쪽이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신세계 INC가 좀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통 부분에 어떤 그런 다양한 이제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한가네요.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업체가 좀 가장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마트가 또 최대 주주이고요. 또 이마트가 또 미국에 이미 좀 진출을 하면서 마트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종목들 말고도 지금 이제 신세계그룹에서 이제 미국에 지금 진출하는 기업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그 관련주 하나 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도 우리가 이게 슬슬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데케미칼이 지난 2019년도에 이제 루지애나주에 ECC 공장을 이제 준공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한테 상당히 조금 호평을 받은 측면이 있고, 또 이제 뉴욕 팰리스 호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또 이 호텔을 좀 자주 활용을 했던 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뉴욕과 시카고에 호텔 사업을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를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신동빈 회장으로도 한번 또 회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알겠습니다.